판타지오라는 차은우 소속사가 차은우 개인한테 매니지먼트를 다 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100억이야 주는데 그치. 차은우 입장에서 이걸 받으면 세금이 절반이니까 이거를 바로 법인에 받아야겠다 해서 차은우의 어머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판타지오에서 차은우의 법인한테 돈을 100억을 주면 그치. 법인세가 뭐 200억까지는 20% 구간이니까 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돈인지. 아니 현금으로 5억, 10억 내라면 솔직하게 부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이고 싶어 하죠. 근데 줄이는 방법이 불법적인 거는 안 되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절세를 해야지 탈세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게 절세인지 탈세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형 들으셨어요? 어떤 거? 요즘 난리잖아요. 차은우 200억 탈세. 아, 그치. 연예인들 탈세 스토리만 요즘 계속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옛날부터 많았잖아. 도 그렇고.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개인에서 결국에 소득세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많지. 차은우 이번 사태 어떻게 좀 보세요? 어차피 내 얼굴은 안 나오니까 그냥 소신 발언을 하자면 차은우가 솔직하게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거를 다 설계해서 했다? 라고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지. 아마도 이제 우리 같이 컨설팅하는 사람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겠다, 절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절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컨설팅 하는 사람이 좀 어설프게 했거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차은우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뭐 강화도에 장어집을 하고 뭐 사업장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포인트는 제대로 되시지 않은 분들이 컨설팅을 잘못해서 된 사례다. 내 생각은 그래. 제 생각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개인에서 100억을 벌 수 있는데 왜 이걸 법인으로 옮겨놨을까? 그 스토리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판타지오라는 차은우 소속사가 차은우 개인한테 매니지먼트를 다 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100억이야 주는데 그치. 차은우 입장에서 이걸 받으면 세금이 절반이니까 이거를 바로 법인에 받아야겠다 해서 차은우의 어머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판타지오에서 차은우의 법인한테 돈을 100억을 주면 그치. 법인세가 뭐 200억까지는 20% 구간이니까 이걸 아낄 수 있었겠구나 해서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거 컨설팅하는 사람을 차은우의 어머님, 아버님이 알 리가 없고 컨설팅하는 분이 분명히 요거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메이드를 만든 건데 그게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몰라. 차은우가 아는 사람인지 차은우 부모님이 아는 사람인지 뭐 세무사가 그걸 제안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그 작년에 똑같이 법인을 이제 내가 만들어 주려고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실제로 이제 거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핵심은 뭐냐면 법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야. 근데 법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았다라고 과세당국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싸니까 그거를 절세하려고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 근데 그거는 컨설팅하는 사람이 잘 해줘야 돼서 우리도 어떻게 했냐? 우리는 하고 미팅을 했어. 그래서 아티스트랑 회사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다 살펴봤지. 근데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소속사에서 아티스트한테 돈을 주는 거는 순수익 개념이야. 순수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돈을 뭐 1억을 벌었는데 거기에 매니저비, 이동비, 뭐 밥값, 뭐 옷값 이런 걸 다 빼고 순수하게 정산해 준 돈이 아티스트한테 가더라고. 그럼 사실은 우리가 법인을 만든다고 해도 그 법인이 아까 말했듯이 할 게 없어. 뭐 이동할 때 매니지먼트를 해줄 것도 없고 밥을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법인에 실질이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요구한 거는 아티스트랑 의 계약서를 좀 수정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 법인이 할 일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 먼저 우리는 거기 이사진이랑 미팅을 한 거고, 근데 이사진이 그건 해줄 수 없대. 왜냐면 아티스트와의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라 한 명만 바꿔줄 수가 없다. 다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바꾸려면 큰 회사잖아, 거긴 엄청나게. 그래서 뭐 감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사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다 보고를 해야 돼서 바꿔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사실은 나도 그걸 해주고 싶었고 절세를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안 했지. 이거는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안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판단 없고 계약서에 대한 검토 없이 순수하게 법인으로 그냥 받으면 세금 적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걸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차피 뭐 일반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세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세금 내는 것도 세무사가 그냥
다 처리해줘서 얼마 내라고 하면 그냥 내지, 그거를 뭐 내가 고의적으로 연예인들 막 옛날에 뭐 송혜교, 강호동 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그분들이 그냥 잘 신고해서 줄여달라고 해야지, 그거를 악의적으로 나는 세금을 덜 내고 싶으니까 막 깎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예인이라서 더 뭐 피해를 봤다?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또 200억이 나온 게 사실 미신고 가산세라는 우리나라의 세법에 징벌적인 제도가 있어서 내가 신고 안 했어? 너 그러면 미신고 가산세 40% 더 내. 이랬으니까 200억이 된 건데 실제로는 200억까지는 아니잖아요. 100억 초반대 거고, 초반대니까. 그게 이제 미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시, 뭐 여러 가지 가산세가 있는데 그게 기간에 따라 계속 붙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될수록 훨씬 더 많이 그런 징벌적인 세금이 이제 포함되는 거지. 차은우 씨가 이제 기사로 본인이 남겼더라고요. 본인의 얘기를 남긴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차은우는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어머님, 아버님, 조력자분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타까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일반 개인들은 왜 법인들 많이 하시잖아, 대표님들. 왜 법인 하셨어요? 물어보면은 다 아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너무 많이 나와서 법인 전환했어요 이렇게 하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과세당국이 말하는 차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거 실제로 그 법인은 일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차은우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거니까 실질이 없다.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 법인이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실질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함부로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 괜찮다고 했다가 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개인 소득에서 법인으로 가는 건 굉장히 세법으로 유리할 수 있다. 대신에 단점은 법인을 잘못 운영하면 나한테 칼이 돌아온다. 이 사례인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처럼 만들어서 회사만 만들면 안 된다. 실제로 일을 하게 해야 되고 일한 근거를 남겨놔야 된다. 법인 컨설팅을 하는 분 지금 업력이 17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17년 이런 됐지. 것들 노하우들이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셔라. 돈 받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가끔 교회로 나가면 카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데 손님은 없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이게 사실은 가업상속 공제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치. 가업상속 공제 600억까지. 그럼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게 내가 아마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요즘에 특히 그 현재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이 직접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더 이슈가 되는 건데, 원래 가업상속 공제라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운영해서 회사가 1,000억짜리야. 평가를 했더니 근데 이 회사를 좀 자녀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지. 근데 물려줄 때 우리나라는 세금이 50%야. 그럼 1,000억짜리를 물려주려면 500억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과중하잖아. 그러면 자녀가 그걸 운영하기가 힘들게 되고, 운영하기 힘들면 어떻게, 회사가 망하면 그 1,000억짜리면 거래처가 또 얼마나 많겠어. 그럼 거래처도 다 망하는 거야, 이 회사가 망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가업이 정상적으로 승계돼서 대를 이어서 아주 오래 지속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게 가업상속공제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업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숍은 가업상속공제가 안 되고 음식점은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거야. 근데 베이커리 카페는 음식점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걸 나쁘게 사람들이 쓰는 건데 어떻게 하냐, 노는 땅이 있는 거야. 그게 한 200억 해. 그럼 200억을 내가 그냥 죽어서 자녀한테 물려주면 세금을 100억 내야 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알려주는 거야. 이거 세금 한 푼도 안 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기를 말이에요. 이 땅을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지세요. 그리고 다 주차장으로 쓰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좀 까다롭긴 해. 아빠가, 그냥 아빠라고 할게, 10년 동안 운영하고, 그 이제 물려받는 아들이라고 할게, 아들이 2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용이 승계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 요거를 맞추면 그냥 600억까지는 다 까준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원래 200억 물려주려면 세금 100억 내야 되는데 200억 물려줄 때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거야.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 1년에 뭐 2억씩 적자가 났다. 그래서 10년 적자 나봐야 20억이야. 근데 아끼는 세금이 100억이야. 그럼 80억 이득되잖아.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아주 악용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법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를 이제 때려잡자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애매해요. 이거를 내가 일부러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입증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 뭐냐, 진짜 베이커리 카페가 맞느냐야. 근데 또 이럴 수 있다. 법인의 주업종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주업종은 매출이 메인으로 나는 건데, 빵은 하루에 1,000만 원 팔려. 근데 커피가 2,000만 원 팔려.
그거는 음식점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걔는 1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되게 웃긴 게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법이 있어서 했어. 근데 법이 예를 들어 8년 뒤에 그게 없어졌다. 음식점이 빠졌다. 그럼 걔는 그냥 적용 못 받는 거야.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는 그게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뭐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그 법이 없다? 그럼 걔는 못 받는 거야. 뭐 또 누구 컨설팅 해준다는 사람이 와서 뭐 무조건 됩니다.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해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나중에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사실 상당히 좋은 거니까 혹시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걸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 근데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요건을 다 따지고 위험사항을 다 판단해서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고 가업승계 증여특례라는 게 있어. 증여특례는 미리 주는 거거든. 그것도 요건에 맞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취지는 아주 좋은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정리를 다시 좀 드리자면 가업상속공제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근데 그걸 잘 운용을 해서 잘 물려주면 엄청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10년 동안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잘 한번 보시고 뭐 100억 낼 거 30억으로 줄이고 결국에 완전히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 납부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요 차이니까 이런 것들은 컨설팅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도움 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안 하는 것보단 반드시 도움 되고. 우리 PD님 200억 정도 갖고 계시니까 돈 받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막 위험 부담을 져가면서 PD님 그게 아니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뭐 한 500억을 벌었어. 할아버님이 좋은 곳 가시면 아버지가 받겠죠. 그럼 상속세 또 절반 내 250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또 열심히 버셔서 다시 500억으로 만들어놨어. 또 돌아가셔. 그럼 250억 또 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가들과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번 거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다 뜯겨요. 모 건물주분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 건물은 절반이 나라 거야. 어차피 내가 사망하면 자식들한테 절반밖에 안 가. 이런 포지션으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는 이유도 소득세 때문이에요. 절반 수준으로 나오니까. 법인에서는 그걸 20%까지 30%까지도 낮출 수 있어요. 액수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이 200억까지는 20%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줄이고 아끼고 하는 게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드라마틱한 거죠. 이런 컨설팅이 가장 그분들께 선호도가 높은 거죠. 수익은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절세는 확실한 거고. 차은우 사례가 그런 겁니다. 100억에서 세금 50억 낼 거 아끼는 방법이 법인인 거고 법인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잘 운영이 됐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잘 안 된 사례가 나오니까 이렇게 질타를 받고 안타까운 사례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봐도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소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걸 들으면 또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벌 때 절반을 나라에 세금 냈잖아요. 근데 그 남은 거를 자녀한테 줄 때 또 절반을 세금을 내야 돼요. 굉장히 세금 부담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제 고객들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왜냐면 더 열심히 해봤자 50% 세금 내야 되는데 그냥 이만큼만 할래. 그러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고 가정하면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주라는 게 생기잖아요. 주주는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시민도 돈을 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개인으로 해서 다 먹는 것보다 주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해서 회사가 계속 잘 돼야만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테니까 법인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법인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런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건 문제가 된다. 법인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소득세 때문인 거고 소득세를 줄이려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게 나오는 거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상속세에 대한 이슈다.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많이 벌어서 소득세 많이 내서 돈이 많이 모으면 또 상속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를 절세하는 것과 상속세 절세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자산가라면 이제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받다! 차은우 사례는 운이 안 좋아서 걸린 사례인가요? 아니면 언젠가는 그게 다 밝혀지게 되는? 운도 안 좋고 언젠가는 밝혀질 게 뭐 4년 5년 전부터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걸린다. 잘못된 컨설팅 사례는
나오면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이것도 제 생각인데 차은우의 엄마도 그렇고 차은우 씨도 그렇고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는 사실 못할 거예요. 주변에 누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세무사가 됐든 뭐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됐든 그런 분들이 조금 대화에 뭐 미스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만큼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틀어져 가지고 뭐 변수는 저희는 모르죠. 하지만 차은우 씨와 차은우 씨 어머님께서 그렇게 다 직접 하시진 못했을 거다. 누군가 옆에서 있다. 그리고 시작부터 어쨌든 잘못 깬 거죠, 단추를. 아까 말했듯이 소속사에서 받는 거는 순수익인데 법인이 할 일이 없는 형태로 만든 거니까 그 검토를 제대로 뭐 이런 세금적인 측면이고 연예인이고 이미지를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법인 설립까지 하실 필요가 없을 분들도 많아요. 성실신고 대상자 되면 세금 낼 거 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본인들도 사실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 많이 터져가지고. 이런 건들이 계속 뭐 1년에 한 몇 명씩은 5-6명씩 계속 터지는데 세금 낼 거는 내고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펀드, 노란우산공제, 벤처투자공제, 올해 여름에 나온다는 그 국민펀드 그런 것들도 뭐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할 수 있죠. 낼 것들은 내고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돈인지. 아니 현금으로 5억, 10억 내라면 솔직하게 부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이고 싶어 하죠. 근데 줄이는 방법이 불법적인 거는 안 되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절세를 해야지 탈세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게 절세인지 탈세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나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줄 알고. 왜? 그 사람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세무조사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주 어렸었고 세무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세무사한테 맡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소명해라. 너의 5년치 자료를. 나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나라에서 면허를 준 자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맡겼고 그 사람이 내 걸 신고를 해줬다. 내가 몰랐던 게 있다면 무지함인데 그게 이렇게 크게 내가 잘못한 거냐라고 되물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 딱 한마디예요. 최종 납세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확인은 납세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읍소를 할 수라도 있어야 더 못하죠. 이미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많이 벌었는데 너 안 내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다.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세금 잘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은 50% 낸다고 보면 돼요. 무조건. 100억 벌면 50억 내요. 그냥 다 깔끔하게 내는 거예요. 50%. 그러면은 고민할 게 없죠. 절세할. 그리고 절세하는 것도 의미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냥 다 낼 수밖에 없고 내면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자기 좋은 이미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통 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에 세금 신고하시잖아요. 6월에 예. 그런 걸 자꾸 왜 얘기하는 거야? 돈 받다! 절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절세는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탈세가 되는 겁니다. 자산가일수록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이 쌓이면서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절세하는 게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근데 또 나와야 되는 거야? 종신계약. 아, 그렇구나.